여기 농가가 작년보다 갈반병이 좀 심해졌는데 좀 다음을 위해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지금 현재 여기 입에서 보면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이렇게 동그랗게 점이 크게 찍힌 것들이 이제 갈반병 증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갈반병 심하게 해서 입이 떨어진 부분도 많이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그 아까 이 착색 불량이 수분과도 관계 있지만 입면적이 부족해서도 같이 착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반병을 이제 방지하는 게 좋은데, 이제 문제는 갈반병 자체는 이 바람에 의해서 전염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우스 재배하더라도 비를 한마디도 안 맞추더라도 갈반병은 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탄저병이나 녹균병은 빗물에 의해서 전염이기 때문에 하우스 안에서는 거의 발병이 되지 않지만 갈반병은 바람에서 전염을 한다. 그래서 비를 안 맞아도 올 수 있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 밭은 갈반병이 이제 심하게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가 내년에 방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 갈반병의 병용균 밀도를 떨어뜨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수확이 끝나고 낙엽이 되게 되면 병든 잎은 좀 긁어내서 한쪽에 모아서 땅에 깊숙이 묻든가 아니면 안전한 곳에서 소각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잎을 모을 때는, 이 병든 잎을 모을 때는 한 번에 모은다면 잎이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한 뭐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모아서 소각 내진 땅에 매몰시키면 일단 1차적으로 병용균의 밀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 2월쯤에 가서는 우리가 이제 뭐 2월이나 3월경에 우리가 이제 동계 약제로서 석회 유형학제를 씁니다. 그래서 석회 유형학제를 반드시 살포해서 동계에 또 병균의 밀도를 한 번 더 떨어뜨려 주는 게 분명히 또 효과가 있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이제 보통 이 지역사회에서는 내가 갈반병 약을 사게 되면 대부분 동일한 상표, 동일한 계통약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내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올해 산 갈반병 약을 한번 쭉 펼쳐놓고 내년에 구입할 때는 그거와 다른 계통, 우리가 상표명이 있고 계통명이 있는데, 상표명은 우리가 쉽게 이름이 불려지지만 계통명은 대부분 외래어라서 발음하기 어렵습니다만 그 계통명을 바꿔서 치게 되면은 이제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리하자면 우리가 병든 잎은 우리가 겨울철에 소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2월이나 3월에 이제 동계약제로서 석회형제 살포해주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가 쓰던 갈반병 약을 계통명을 바꿔가면서 살포하게 되면은 갈반병은 충분히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박사님, 이렇게 줄기를 보면은 뭔가 하얗게 피어 있는 게 혹시 병이 온 건가요? 지금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밀가루 이렇게 뿌려놓은 것처럼 하얗게 된 것이 이제 대부분 이제 곰팡이입니다. 근데 곰팡이는 대부분 이렇게 단 거 성분, 예를 들어서 뭐 당밀이나 설탕 종류, 이제 그런 게 가게 되면 곰팡이가 활짝 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포도 송이에서도 어떤 곰팡이가 나올 때 보면 대부분 착색 이후에 나옵니다. 그건 왜냐면 이 곰팡이도 먹이가 있어야지 이렇게 활짝 이렇게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포도도 당이 오른 다음에 오기 때문에 이 가지 하얗게 묻은 것도 이 농가께서는 이 포도 송이 또는 포도나무에 뭐 좋은 효과가 있으라고 어떤 이렇게 제제를 살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살포된 그 제제 안에 당밀 종류가 그런 종류가 들어있게 되면 이렇게 가지가 하얗게 이렇게 곰팡이가 피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제 포도 쪽에서는 포도를 익히려고 어떤 특별한 제제약, 이런 제제를 연면 살포하기보다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포도나무가 광합성을 잘할 수 있도록 수분 관리를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잎면적을 최대한 확보해서 건강한 잎관리를 통해서 잎면적을 확보하게 되면 포도가 정상적으로 성숙하기 때문에 굳이 농가에서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 특별한 제재를 사서 살포하게 되면 오히려 더 이렇게 부작용이 올 수 있으니까는 그런 건 좀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과원을 한 바퀴 돌아보니까 송이축이 색깔이 좀 이상하거나 좀 시드는 게 보이는데 혹시 그거는 어떤 병일까요? 예, 그거는 이제 대부분 우리가 지금 균을 이렇게 분리 안 해봐서 이렇게 확실히 말씀드리긴 다소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저희가 경험상 분류를 해보면 이제 꼭지마름병이나 또는 이제 큰송이 썩은병, 이런 계열의 병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은 우리가 옛날 같은 경우는 탄저병이 심하면 이 탄저병 약을 많이 치게 되면은 그런 병이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 비가림이나 또는 하우스 또는 봉지 재배를 같이 하면서 탄저병에 대해서 농가분들이 많이 발생 안 하니까 탄저병 약을 많이 살포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병이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이 꼭지마리병이나 이 큰송이수병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크게 피해가 많이 오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포도에 등록된 약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포도에 등록된 그 살균제가 없기 때문에 종합 살균제나 아니면 포도에 등록된 탄저병 약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제 봉지 씌우기 전에 대부분 농가분들이 약을 살필 때는 포도 잎에다가 주로 살포를 하시는데 이런 그 꼭지마리병이나 큰송이수병이 오는 밭은 반드시 내년에 봉지 씌우기 전에 송이에다가 그런 약을 좀 살펴주시면 이 병을 쉽게 방지할 수 있고, 이제 다만 주의할 점은 봉지 씌우기 전에 송이에 살펴기 때문에 농약을 구입할 때는 약흔이 발생하지 않는 포도에 등록된 탄저병 약을 구입해서 살포하시면 요 큰송이수병이나 꼭지마리병은 쉽게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